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장을 믿을 때. 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CPI 뉴스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요즘 시장 좀 과한 것 같아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 하락폭도 좀 굉장히 좀 심한 감이 없잖아 있고, 사실 수급 부재라고도 좀 많이 느껴집니다. CPI 발표에 사실 이미 상당 부분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에 영향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롯이 이게 너무 뉴욕 증시와의 과한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것 같고,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FOMC를 앞두고 그런 건지 참 어렵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FOMC에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26년의 금리 예측도 나오거든요. 점도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장주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장주가 그래도 지금 버텨줍니다. 버텨주고 있으니까 시장은 다시 상승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과한 이런 반응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접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이요.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형주에서 왜 내 종목은 안 가냐?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한 번 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춤거려? 하이닉스는 또 반등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다음 또 하나 큰 문제가 에코프로가 또 빠지다 보니까 다들 또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외 이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심각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죠. 바로 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가 상승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은 그래도 겪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한켠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 당장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당장에 보셔야 될 게 중국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영향이 크진 않지만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 하나 옆에 띄워놨는데요. 이게 페드워치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앞에 크게 93%라고 나와 있는 것이 동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점도표 발표가 있습니다. 점도표 발표에서 매년 9월 달에는요. 26년치, 3년 뒤에 금리 예상치를 점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년 대비해서 만약에 26년치의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게 점도표상 볼 수가 있다면 상당히 시장은 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시장은 FOMC가 7일, 8일 정도 남았는데 끝나고 나자마자 잘 아시겠지만 바로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임시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6일 연속이죠. 상당히 깁니다. 6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족들 만나실 거고 아니면은 여행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집에서 이제 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잽싸게 뭐 해외여행 표를 알아봐도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석 끝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금 확보를 위한 매도를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자, 몇 가지 차트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몇 개 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아침 방송에서 제가 참 스스로한테 대단하게도 느끼는 게 요날 추천을 했습니다. 네, 요날 추천을 했어요. 엄청나죠? 아침에 제가 11시 15분경에 11시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방송하시고 제가 이어서 바톤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말씀드리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가 왔는데 깰까 말까 8만 전자 언제 가냐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주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 실적 괜찮을 건데 그래도 꼭 주목하셔야 될 게 언제냐면 10월 초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곧 발표가 있겠죠. 잠정치가요.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한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월 4일 나왔었던 삼성전자 최고가가 73,600원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셨던 1년 반 만에 나올 수 있는 그 넘어가는 자리죠. 거의 2년 만에 나올 수 있는 8만 원대 이상의 자리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연말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만 전자는 내년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년에 뭘 보셔야 되죠? 금리 인하 보셔야 됩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내년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속사정은 뭔가요?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바이든이 뽑은 사람입니다. 표심을 얻어야 됩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속도는 조금 빠를 겁니다. 언제까지? 대선 전까지는 빠를 겁니다. 그리고 대선 딱 끝나고 나고 속도가 다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조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때 제가 에코프로 100만 원 깨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자리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이탈 시에는 진짜 위험하니까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상당히 자주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드렸고요. 저녁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 기억이 있네요. 다른 이유는 아니라 8월 달에 이제 전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포인트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뭔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900%가 넘어갑니다. 네. 뭐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200%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가 900%가 넘어갑니다. 세계 1등 찍었어요. 자, 이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사실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를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정말 또 재밌는 것은 7월 26일 날 이 고점을 찍을 때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사람 많으면 사고 납니다. 네,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 기억도 있네요. 에코프로 비움도 같이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조금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매수하는 세력이 많다고는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라인은 조금 고평가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서 정리하는 쪽도 많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도 많아지고 있고요. 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인버스 ETF도 생겼잖아요. 걔들만 신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잘 가길 바라는데 분위기상에 상당히 위험 요소는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좀 너무 크신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거 뭐 그냥 제 마음대로 시원하게 막 뭐라 하면은 테러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많이 고민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지만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 점도표를 토대로 해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커 관련주들 지금 약간의 출렁임이 있지만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두 달 전부터 얘기했나요?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얘기 드리고 곁들였던 게 있어요. 뭔가요? LO,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특정한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상당히 계속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3개월 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얘기 드릴 때 지금은 별 시장에 관심이 없지만 뉴스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얘기들이요, 은근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예측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하반기는 뭘 봐야 될까요? 하반기. 지금 너무나 재미없는 IT주들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반기가 되면은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IT주들은 다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IT 대용주 보셔야 돼요. 한 2개월 뒤, 3개월 뒤의 흐름을 제가 항상 예측해 드리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시장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한 또 10월 달부터의 본격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지만 10월장부터는 또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좀 버팀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죠.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 접수 많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주셨고요. 차 바이오텍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200원에 비중은 10%다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종가가 21,550원이면 매수가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차 바이오텍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항상 이게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매수가로 올만하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24,200원 매수하셨고 요 근래 최고가가 어제 나왔었던 23,100원입니다. 자, 그런데
24,200원짜리가 또 얼마냐 하고 라인을 그어보니까 이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셨거나 2020년 이때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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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8년도 때는 아니신 것 같고 습관적으로 종목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거나 고점 매매를 대응을 하셨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네, 아마 다른 종목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는 거래량이 한번 붙어줬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빠지고 오늘 그래도 시장 상황 불안함에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선 첫 거래량 터진 것은 8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차근차근 끌어올려졌다가 많이 올려치고 나서 안 빠졌어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 그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매물벽도 뚫긴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고점 자리나 고점 자리들이 여러 번 겹쳐져 있는 자리가 24,000원부터 해서 시작입니다. 2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특히나 2020년짜리 25,000원대 부근들, 2019년도 역시나 24,000원부터 26,000원대 부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뚫고 갈까 말까?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나? 약간 좀 이런 그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하실 때.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한 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기다리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치고 올라갈 경우에 저는 우선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2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짜리요. 심리적인 저항선과 팔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자리입니다. 25,000원. 그래도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 매물대를 보아하니 이 자리 있죠. 가격적 전략으로 살펴봤을 때 얼마냐면요. 한 21,000원쯤 될 것 같네요. 21,000원대 자리를 가장 두꺼운 자리인데 강하게 뚫어줬어요. 20,000원대 부근에서. 그거 뚫고 가줬거든요. 이 말인즉슨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여기 2020년부터 해서의 고점 영역 가장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현재가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 내일 시장이든 금요일 시장이든 간에 한 번 올려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릴 경우에는 다시 18,000원, 17,000원대까지도 현재 상황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이번 주 안으로의 반등을 한번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둔하다면은 이번 주 버티고 다음 주까지 해서 21,000원대 부근의 움직임은 버텨주는 모습,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의 움직임은 버텨주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다시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꺾여 내려갈 경우에는 18,000원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회사가 이슈거리도 좋지만은 이 흐름상으로는 강제로 좀 끌어올려진 느낌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해서 21,000원에서 22,000원짜리 버텨주면 그다음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심적으로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에서 2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면 반등을 기대를 한 차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8,000원, 17,000원 부근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흐름 잘 체크하시다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72만 원의 오퍼를.
72만 원에 5% 비중. 네, LG화학이 네, 오늘 3% 이상 밀려나기도 했고요. 54만 원 종가라며 매수가 부근을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LG화학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비중 5%밖에 안 되는데요? 5%도 많이 내려갔어요. 다른 게 많이 울려 계신 거죠? 네? 다른 종목은 괜찮으세요? 딴 종목도 그렇지요.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그것도 5%인데.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네. 힘이 없으세요. 힘 내셔야죠. 네, 힘이 없어요. 다 내려가지고. 다 내려가서 네. 참 힘들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LG화 근데 언제쯤 사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계속 끌어갔더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 3월, 4월? 샀나요? 아니, 68만 원, 70만 원 갈 때 그때 샀거든요. 그때가 언제지? 한 7월? 됐어요. 7월 아닌가? 더 전에,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3, 4월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되면 계속 끌어갔어요. 그럼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죠? 네. 안 파셨네요. 자, LG화학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데 최근에 그래. 사실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요, 너무 길게 가져가려고 했더니 네. 자꾸 너무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자,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네, 네. 이거 한번 밀리면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번 믿고 계셔보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경기 자체도 그렇고 LG화학 쪽에서의 본연의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에서 봤을 때 LG 엔솔도 그러하지만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네. 엔솔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LG화학도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뭘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수급 공백이 굉장히 좀 심한데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요. 요즘에는요. 그냥 어느 하나 특정 대형주로 약간 좀 몰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관들과 외인들 9월 달부터 매수 대응을 하는데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에는 사실 그렇다 할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렇지요. 딴 데 자꾸 설리니까. 네, 다 그래요. 이게 이제 LG화학 문제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차트 아실까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네.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 종목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실적은 그래도 매출은 괜찮거든요. 정말 잘 나와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니고 시장 전반에 이 문제처럼 발생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그 시점이 궁금하시잖아요. 우선 9월 달은 안 돼요. 9월 달은 안 되고 FOMC 끝나고 나서 바로 추석이라 우리나라 시장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FOMC 끝나고 나서 쭉 뉴욕 증시가 상승을 줄 건데 우리나라 쉬는 동안 해가지고 한 3개월인가 우리나라는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상승을 크게 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전지가 다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또 잘 하시는 거겠지만은 떨어진 게 만약에 20%면 그리고 한 달 동안 떨어졌으면 회복하는 거는 곱하기 2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잘 아시죠? 그럼 결국엔 뭐다? 연말 더 지나고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 말씀드리면 이게 LG화학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상승폭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냥 눈 딱 감으시고 내년 1분기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갖고 가라 그래? 아니면 조금 더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지켜보세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팔기 싫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지금은 했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잘못 산 게 아니라 네. 모든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체 시장 자체가 그래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려갔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하면은 지금은 확률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시간이에요. 안 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한동안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 거의 9월 말 요쯤 지나가면서 이제 바뀔 거예요, 시장이. 조금만 힘내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서 올라가라 조금 올라가라 많이 올라가려는 모르겠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무섭게 다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팍 올라갈 때 에이 손절 쳐야겠다 이 정도 회복했으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네, 그냥 한번 하려고. 버텨보세요. 네. 좋은 종목이고 시장도 받아줄 겁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잃지 마시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좀 길게 보유하면서 주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주셨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50원에 30%예요. 5,550원에 30%. 오늘 시장에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4%가량 빠지면서 5,2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경위로 사게 되셨나요? AI 관련주 이렇게 해봐갖고 네, 이게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또 고점 대비 또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갖고 네, 다시 한번 또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네, 네. 그것 때문에 그쯤에서 한번 잡아봤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요. 뭐 이거는. 이게 이제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는 체크하셨고 그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셨고 AI 이슈 중에서도 이제 오를 종목은 다 오르고 끝물 상황이에요. 끝물 상황으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오르기 시작하냐면 대형주들이 오르기 시작해요, 사장님. 그러면 결국에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려하시던 상황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금부터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도 한번 바람 불었잖아요. 쫙 올려쳤었고 대표적인 종목도 있죠. 마음 A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제 급락, 오늘 급락 나온 상황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 자체가 테마주들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이. 근데 이게요. 추석까지 계속해서 분위기가 계속 이럴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와야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저 판단은 지금 사실 큰 손실은 아니시잖아요. 혹시라도 여기서 더 내려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전저점 아시겠지만 8월 언제죠? 18일 날 나왔었던 가격이 4,6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에코프로 잘 보셨잖아요, 차트. 예.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 차트 깨진 거 눈에 훤히 보이시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 종목 지금 고점 막 치고 7월 달, 8월 달 같은 정리하면서 테마주 대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요. 더 흘러 내려가면서요. 정리는 더 빨라, 손절은 더 빨라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그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뭐 AI 종목이나 테마성 이슈로 가야 되는데 당장에 테마성 이슈 종목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안 넣어요. 추석까지 쉬어버린다고요. 이미 저도 주변에 그런 분위기 많고. 그러니까 종목이 이게 올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조금은 불안하게 봅니다. 손절가를 한 4,600원 선으로. 네, 손절가는 4,600원 무조건 잡아두셔야 돼요. 그 추세 이탈하면 다시 4,000원 깨지니까. 거긴 꼭 보셔야 되고
지금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게 좀 상황 보시다 안 된다 싶으면 정리하시고 추석 쉬고 오세요. 그게 나아요. 요거는 좀 가져가기에 지금 상황 분위기상 너무 안 좋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고요. 4,600원 이렇게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벽산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00원. 비중은 50%다라고 하는데 벽산이 오늘 종가가 4% 좀 안 되게 빠졌고요. 3,76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축자재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벽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벽산이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3,900원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설마 뭐 작년에 사셨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사셨으면은 그나마 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사셨으면은 제 세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제 성격대로 하면은 만약에 최근에 사셨으면은 때려치세요, 주식. 네, 하지 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해서요, 이미 저기 2배 가까이 올란 상황에서의 이 분위기 자체가 안 좋고, 만약에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매수 대응 하셨다가 이제 올라왔다면 상황 보시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죠. 네. 지금 뭐 수급 상황 너무 끝내주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오늘 시가부터 해서 밀리는 모습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나름 퍼펙트하긴 한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시가부터 깨지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아직 기관들이 버티고 있는데 얘들 한번 정리하면은 일순간 정리해버리거든요. 조금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해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그래도 수급은 살아있다 보니까 반등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물량 정리를 위해서 거래량을 좀 롤링하면서 거래량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기관들이 막 롤링하면서 거래량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물량들을 텅텅텅텅 정리하면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외국계 계좌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시 오픈된 CFD 계좌를 활용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날 올려치지 않고 윗꼬리를 달거나 십자 패턴을 보이거나 하방으로 경직돼 버린다면 그때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데 다행히도 오늘 빠지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때려치라 했냐면 만약에 최근에 샀다면 습관적으로 급등하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상담을 해드린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맨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상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나요? 아무리 가르쳐드린다고 한들 그때뿐이고 또 맘대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의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얘기하고 추천의 종목이 잘 가더라도요. 사람들의 심리는요. 예를 들면 저도 종목 추천을 해서 1,800원짜리였던 종목이 6,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목표가를 더 보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안 냈죠.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쭉 빠져버린다고요. 근데 사람 심리는 뭐냐면 그 6,000원대가 내 돈인 것 같거든요. 이거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선 이전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고 좀 불안불안하다 생각이 들고 아니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정리하셔가지고요. 현금 확보를 하시고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저도 9월 달을 좀 좋게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추석이란 연휴 끼고 FOMC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같이 껴버리면서요. 시장 자체가 약간 흔들려버려요. 거기에 사실 이슈화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갑자기 유가, 중국 터져버리잖아요. 예상보다 좀 빨리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터라 9월 달 내내 시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9월 달은 주식을 이번 9월 달은 그냥 한 템포 쉬고 오시는 게 맞아요. 쉬셨다가 추석 끝나고 다시 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을. 그럼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도 9월 초엔 좋게 봤지만은 좀 의견적으로는 약간 조금은 반반의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너무 갑자기 유가 부분도 시끄러워지고 이게 중국도 시끄러워지고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주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10월, 11월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은 또 움직입니다.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기관 수급 잘 보세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지 마시고 기관 수급에서의 꼬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또 외인도 나쁘지 않네요. 외인 상황에서의 어제는 2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아마 또 오늘 매수가 나온 걸로 보아하니까 아직 버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기관이 또 이게 왔다 갔다 파는 게 보여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근데 끌어올려지고 있긴 해요. 외인과 기관이 팔 때마다 서로 이제 매수 매도를 서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 보시면 개인의 매수 순매수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약간 심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계치가 온 건가 싶기도 해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치게 됐다가 올려치다가 좀 밀린다 싶으시면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빠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벽사는 기관의 수급 동향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200원에 비중이 50%다라고 하는데 비중이 큰 상황인데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종가 살펴보면 26,750원인데 매수가가 16,200원이십니다.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연말까지 반도체 종목들 좀 더 들고 가면 수익을 어떻게 더 크게 좀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2022년도 고점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보면은 이게 2007년 최고점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넘어가는 추이가 나왔었다가 깨졌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려치면서 그 고점 자체를 넘어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못 지키나 싶었습니다. 다시 깨지나 싶었죠. 8월 달에 시장 안 좋게 흐르면서. 근데 이거를 다시 지금 올리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한 번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매수가는 낮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수익이 좀 더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 자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저 지금 처음 열어봤는데 수급상 자체도 보니까 연기금 중심으로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오늘 더 강화가 되네요.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매도 물량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간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극복하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 보이긴 한데 이슈 따라서 좀 반등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신고가 패턴으로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 다만 이제 가격은 잡아드려야겠죠. 조심하셔야 될 가격만 단기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라인 따라 생각하면 이 라인이긴 한데 여기는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전저점 자리 맞춰보자면 이 자리는 또 23,000원, 24,000원 자리긴 한데 저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 자리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 자리는 아닐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죠. 자, 우선은 보셔야 될 자리는 23,500원짜리 한번 심각한 자리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금방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만약에 신고가 패턴으로 올려칠 경우에는 3만 원 넘어가게 되면서 더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 날은 꼭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거를 바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당장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또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좀 급하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CPI 지수 지금 발표가 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3.7%로 예측이 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측치 자체는 3.6%였습니다. 그거 비해서 0.1% 정도 수치가 지금 더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예측이 된 부분이라 크게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긍정적인 호재로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측치대로해서 뉴욕 증시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의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그냥 예측치대로 나왔구나 판단하시고서 차분히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시장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차분하게 시장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C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가 됐으니까요. 내일장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저희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기 앞서서 이 종목 정말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뷰노입니다. 자, 의료 AI 관련한 종목이죠. 최근에 많은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뷰노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뷰노라. 네. 이게 저보다는 금종욱 전문가님께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피디님이 놀라시네요. 자, 왜냐하면 우리 금전문가님께서 요거 종목을 많이 얘기를 제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침 방송, 전 방송에 하시다 보니까 종목을 되게 좋게 보긴 하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좀 빠지긴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미 지금 몇 거래일째 하락인가요? 하락폭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8월, 7월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금전무가님도 그때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도 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관망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 뭐라 드렸나요? 추석까지 쉬셔야 돼요, 주식. 사실 그렇게 재미없어요. 추석까지는 뭐 하냐면요. 우리 저기 방송국 이벤트가 있으니까 조만간 이벤트 그냥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종목을 약간 좀 쉰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성이 있어도 그렇게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뷰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나쁜 종목은 아닌데 현 추세에서의 대응은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려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4만 원 깨지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4만 원이 깨지면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4만 원 이탈할 경우에 대응하시고요. 그 전에는 대응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추석 이후에 좀 시장에서 매매를 진행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그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님 정말로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자, 이 종목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유한양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나름 주가 흐름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인데 잘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지금 이틀 급락 나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이 정말 필요할까 생각이 좀 들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자면은 마일스톤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가 수조 원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면역 항암제 같은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또 보자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오다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도요 좀 일시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 전반에 있어서 요즘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ABL 바이오도 볼까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ABL 바이오 보더라도요 최근의 흐름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정말 좋은 상황들이 형성이 됐고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저 바닥부터 해서 올 3월부터 해서 반등이 나와서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이거는 전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안 될 성향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급등주 따라 들어가시는데 대응이 안 되셔요. 거의 열에 9이 대응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특히나 하루 종일 주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급등주는 아예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선은 유한양행 저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드려요. 당장에 있어서는. 좀 더 내려오면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지금 당장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채택이 안 돼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해봤으니까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바이오텍 추세 이탈을 한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LG화학 당장의 손실은 크지만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죠. 내년까지 흐름 계속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추세 끝물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비중 축소 필요해 보이고요. 손절 라인 4,6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